투자와 도박에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확률이다. 바카라와 같은 도박 게임에는 확률이 없다. 그러나 투자에는 확률이 존재한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대신에 투자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빛지는 작은 책장 안녕하세요, 빅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안타깝게도 제 책입니다. 출판사에 좋은 책들을 낭독해도 되는지를 문의해놓은 상태인데 이 채널이 신규 채널이라서 허가를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탁드리면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을 써주시면 출판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도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도박보다 나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보다 유리한 확률과 불리한 시간. 요즘은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조차 투기시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에도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지곤 한다. 아직도 가상자산은 투기시장 또는 도박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기에 가깝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으며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시장에서 원칙 없이 투자한다면 투기시장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더욱이 높은 기대 수익에 이끌려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면 투기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사람들이 이런 높은 기대 수익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도박이다. 도박과 투자를 한번 비교해보자. 도박에는 확률이 없다. 일부 확률을 가지는 게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박은 50대 50의 확률을 가진다. 바카라를 예를 들면 플레이어 또는 뱅커 중 승자를 맞추는 게임이다. 카드를 오픈하면 수익과 손실이 나뉘고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카지노의 수수료로 지급된다. 이 승률 50대 50의 바카라라는 게임은 카지노가 수수료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도박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사 또는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투자도 똑같이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벌고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와 도박에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확률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다. 도박에는 확률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홀짝으로 베팅하는 게임이라면 홀이 5번 반복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게임마다 독립적인 확률을 가진다. 하지만 투자에는 도박에 없는 확률이 있다. 여러분이 원칙 하나를 정했다면 백테스트를 통해서 과거의 승률과 수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투자에서 어떤 원칙은 6대 4 혹은 더 높은 확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가 주는 유일한 장점인 확률을 포기하는 것이다. 도박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다음은 시간이다. 도박에서 대부분의 게임은 베팅을 하고 카드를 오픈하면 결과가 나온다. 바카라 같은 경우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1분이면 충분하다. 그 사이에 베팅을 바꿀 수 없다.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했다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에도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간 동안 목표 가격보다 작은 수익으로 마감하거나 손절 가격을 실행하지 않고 손실을 방치하는 나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바꾸는 이유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수익에 대한 조바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자에는 도박에는 없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버텨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투자는 확률이 높은 원칙을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버텨내야만 도박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보다 도박이 더 유리할지 모른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칙 없이 아니면 원칙이 있어도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투자는 확률이다. 여러분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중 하나가 바로 확률이다. 가치 투자나 트레이딩 모두 이 확률에만 의존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치 투자라고 해도 특정 주가의 적정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정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적정 가치를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종목의 퍼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의 10년간 평균값을 정하여 평균값보다 낮을 때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아니고 전형적인 가치 투자도 아니다. 이런 방법은 일종의 확률로 접근한 가치 투자 방식이다. 사실 대부분의 가치 투자도 이런 확률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과거 주가를 비교해보면 결국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성장성을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이지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결국 확률에 가깝다. 이런 확률적 접근은 차트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캔들 거래량, 보조지표 등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차트가 알려주는 것은 과거다. 과거의 움직임을 거짓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과 같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가격 상승을 만들었던 차트의 모습과 지금의 차트가 비슷하다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앞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오른다와 같은 가치 투자 접근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과거에 올랐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은 차트들의 모양을 규격화하여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결국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 또는 지지와 저항, 다이버전스 등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확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이런 기술적 분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인 분석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수익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서 확률이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잃을 확률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률에 근거한 가치 투자나 기술적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 확률 높은 투자가 수없이 반복되어야만 수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노력으로 얻은 확률적 이득을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투자를 반복해야만 한다.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에만 혈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잃을 확률도 인정하는 것이다. 잃을 확률을 인정하게 되면 잃으면 안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이것은 자금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확률적 접근은 여러분의 잘못된 투자 방법과 심리를 바꿔주는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명확한 원칙을 정해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다시 위의 제목이 떠올랐다면 나는 책을 쓸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원칙을 정하고 투자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남들과 다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조차도 원칙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살 때 무시하고 버틸 만한 배짱이 있을 수 없다.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투자 원칙이 있다. 가치 투자 방법, 캔들 매매법, 이평선 매매법, 차트 패턴 매매법, 보조지표 매매법, 엘리엇 파동 이론 등 넘쳐날 정도로 많은 매매 방법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저런 모든 매매 방법을 다 익혔다고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캔들과 이평선, RSI,
차트 패턴 등을 섭렵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차트를 분석해보니 캔들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적산병이라고 불리는 세계의 연속적인 양봉이 발생한 상황이고, 상승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보조지표인 상대강도 지수는 이미 하락할 확률이 높은 과매수 상태이고, 차트 패턴은 하락할 확률이 높은 상승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릴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대부분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또 다른 요소들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기술적 방법을 알아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캔들이 3개의 양봉이 발생한 적산병이 만들어지면 다음날 매수한다. 이것은 원칙이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캔들이 마감되면 그때 매수한다. 이것도 원칙이다. 이런 명확한 원칙은 과거 차트를 통해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칙이다. 여러 기술적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증하지 못한다면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과거의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간단한 원칙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과거에 수익이 나는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100%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된 원칙을 하나가 아닌 수익이 나는 여러 개의 원칙들을 사용한다면 시장에서 수익이 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원칙도 분명히 존재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원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수익을 항상 가져다줄 필승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필승법이 아니라 단순히 확률 높은 원칙을 찾는 것이다. 책에서 본 투자 방식, 아님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 본 방법, 어디서 주워들은 간단한 투자 방식이라도 과거 차트를 통해 수익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수익이었다면 투자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캔들 기준으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 다음날 시초가의 매수. 이 원칙이 과거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하지만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 매수하겠다 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지지한다는 뜻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인지, 캔들 몸통이 이평선과 맞물리는 정도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며칠 동안 어디에 머물러야 지지인 것인지, 어느 정도 벗어나야 지지를 못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과거의 차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술적 요소들을 모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투자 방식은 확률적 우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원칙은 명확하게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승률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와 저항, 엘리엇 파동 등과 같이 이후 투자자들의 해석에 따라 승률이 달라지는 것은 원칙이 될 수 없다. 명확한 원칙이란 이 원칙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모든 투자자가 같은 시점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원칙들을 찾거나 만들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매매 방법을 접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미 충분히 많은 매매 방법을 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원칙들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과거 차트에 대입해 철저하게 확인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검증을 통한 명확한 원칙을 이용한다면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추세 추종을 해라.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투자를 추세 추종 투자라고 한다. 추세 추종은 상승 추세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방향에 순응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수십 년간 수익이 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런 추세 추종 투자 방식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였다.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정 주가를 찾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 적정 가치를 찾는 것보다 추세 추종 투자가 매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추세 추종 전략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자금을 가진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동을 그리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금액을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 매수 평균가가 높아지고, 또 많은 양을 매도하면 그 충격으로 주가가 내려 매도 평균가 또한 낮아지게 된다. 거대한 자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파동은 효과적이지 않다. 하지만 많은 양을 매수해서 매수 평균가가 오르더라도 이후에 큰 상승세로 이어져 상승한 이후에 많은 물량을 시장에 매도하면 주가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더라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추세 추종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다.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예측보다 대응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을 투자 시장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말뜻을 오해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꼭 발바닥이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일 것 같으면 사고, 가격이 상승할 때 머리는 아니더라도 어깨 정도면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가가 발바닥이 만들어진 이후 무릎까지 올라오면 사고, 주가가 머리가 나온 이후 어깨까지 떨어지면 파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추세 추종 투자를 의미한다. 발바닥 또는 머리 꼭대기에서 사거나 팔지 못한 것을 위로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추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을 많이 봐왔을 것이다. 그런 종목들이 발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무릎에서 샀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추세 추종은 이상하리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팔고 나오는 투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낮은 확률이지만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요즘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깝다. 지금 스마트폰을 들어 투자 방송들을 찾아보자. 대부분의 경제 방송이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저점과 고점을 알고 싶은 것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런 투자자들의 욕망에 반응하여 생산된 콘텐츠들로 인해 예측을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역으로 세뇌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실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인기가 있을 수 없다.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항상 같다. 저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나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하며 돌아설 것이다. 물론 나 외에도 추세 추종으로 많은 수익을 내었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인기가 없고,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추세 추종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 이것 또한 악순환이다. 그럼 추세 추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항상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상승 추세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하락 추세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별하는 원칙을 만들 수 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확률이므로 추세를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추세를 맞췄을 때 그 추세에 올라타 엄청난 수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은 사치다. 투자 시장에서 개인이 하는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예측에서 시작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앞으로 점점 상승할 것 같아. 경기 침체가 발생해 주식시장이 곧 곤두박질치며 하락할 거야. 앞으로 별다른 호재가 없으니 박스권 움직임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렵다. 어떤 투자자들은 예측을 안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예측은 거시경제의 방향성이든 기술적 투자 방식이든 모든 방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맞추려는 목적이 아니다. 예측과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가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시장도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좋아 보이는 종목들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후 주식시장이 조금씩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포지션을 점점 늘려갈 것이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증시가 일주일 사이 20% 이상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여러분들은 상승장이 될 거라는 예측을 기준으로 많은 매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많은 포지션을 들고 있을 것이고 그 예측했던 의사결정을 바꾸기엔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많은 손실을 입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라 위로하며 상승장을 기다린다. 상승장일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대응할 수 없었고 이미 큰 손실을 본 이후에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투자 과정 중 흔히 발생한다. 물론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예측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어 저항선이 있는 3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엘리엇 파동으로 인한 하락 파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술적으로 예측한 경우라면 어떨까? 3만 달러에 매수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3만 5천 달러에 도착하면 자신있게 공매도를 시작할 것이다. 3만 5천을 넘어선다고 해도 이미 예측이라는 것이 오차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3만 6천, 3만 7천까지 추가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예측이 빗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상승장이 꽤 오래 지속되어 5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사이에 손실을 끊어낼 수 있을까?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를 가져가는 매매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예측이 빗나갔을 경우 손실이 이미 많이 커진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손실을 끊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자칫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예측 범위를 크게 잡는다면 예측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그 예측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너무 큰 돈을 잃을 수가 있다. 당연히 예측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회생 불가능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대부분 예측이 틀려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측은 언젠가는 틀리기 마련이다. 투자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측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대응에 있다. 대응이란 무엇인가? 앞서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응이 우선이라 말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투자자들은 대응이라는 것이 실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실시간 차트를 보고 얼마나 민첩한 매매를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나 매도를 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가? 실시간 차트를 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생각과 번뇌에 시달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결국 선택해야 할 시간을 놓치고 만다. 그래서 대응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유는 애초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응이란 가격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 대응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 가격과 방법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쉬운 대응 방법은 가격이다.
이평선이나 지지와 저항 또는 보조지표 등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더 있겠지만 가장 쉬우면서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가격이 68,000원인데 7만원이 되면 사겠다라고 가격 7만원과 대응 방법을 매수로 정했다. 그럼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6만원을 가든 5만원을 가든 여러분은 7만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된다.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것이다. 매도를 예를 들면 이미 삼성전자를 65,000원에 매수한 상태이고 6만원이 되면 팔겠다라는 가격과 대응 방법을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실행은 매우 쉽다. 삼성전자가 6만원이 되었을 때 팔면 된다. 삼성전자가 6만원이 되기 전까지 실시간 차트나 뉴스를 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명확한 대응 가격과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적당히 손실이 나면 손절해야지.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대응 방법을 가지고 시작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져 6만원이 되면 실시간 차트를 보거나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간에 결국 합리적인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된다. 가격이 더욱 하락한다면 처음의 대응 방법과는 전혀 다른 장기 투자자로 바뀌고 만다. 대응을 하라는 전문가들도 당연히 명확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6만원에 도착하여 위아래로 파동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손실은 커지고 결국 대응해야 할 가격을 놓치고 만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절대 여러분들 탓이 아니다. 실제로 실시간 차트를 보며 가격의 지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앞서 전문가의 대응 방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명확한 대응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왔을 때 즉시 실행하는 대응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나중에는 가격에 보조지표나 거래량의 조건을 추가하여 더 좋은 대응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실시간 차트를 보며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라.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며 차트 앞에서는 그 감정이 더욱 강하게 요동친다. 실시간 차트를 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빅진이었습니다.